니켈 클로라이드 수용액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뭐 백금 전극이건 뭐 딱히 그냥 반응이 특별히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걸 넣어둔 상태에서 외부 전원을 연결하고 스위치 온 한 거예요. 그럼 이제 표시상으로 여기가 이제 플러스 극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여기에서 그 전기 분해를 시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조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수용액의 pH를 조금 조절하는 데 있어요. 니켈 클로라이드 pH를 여기를 7로 두겠느냐 아니면 0으로 두겠느냐의 문제죠. 이때 pH가 0이면 우리가 이런 걸 무슨 성이라고 해요? pH가 0이면 이럴 때 우리가 무슨 성이라고 해요? 산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7이라고 하죠. 중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당장 이 문제를 풀 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염기성은 없죠? 염기성 조건에서는 안 되니까. 염기성은 없죠. 그렇죠. 뭐 굳이 숫자로 넣을 수는 있으나 굳이 문제에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이유는 이게 염기성에서는 저기에 있는 니켈이 이렇게 침전을 이룹니다. 그럼 수용액 중에서 어떤 이온도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침전을 해버리면 수용액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뭐 계산을 한다 전위 예측을 할 때 이게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염기성에서는 굳이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할 예정이지만 여기에도 이런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pH를 뭐 산성이건 중성이건 조절한 상태에서 스위치 온을 하면 여기에서 이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는 얘기인데 이 기분에서 맨 처음 바로 여기에서 어떤 물질이 접근하게 되느냐부터 판단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쨌거나 여기에는 있을 수밖에 없냐? 2 플러스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누가 CL 마이너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여기에 있는 니켈 2 플러스 이런 걸 양이온이라고 하죠. 양이온은 당연히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여기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끌려갈까요? 마이너스. 네, 무조건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CL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은 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물질에는 바로 니켈 이 녀석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얘 말고 누가 있을 수도 있죠.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런 식의 전기분해 문제는 항상 수용액을 가정하거든요. 수용액을 가정하기 때문에 물질과 무관하게 항상 존재하는 거 누구? 바로 물이 되겠습니다. 이 물은 어느 쪽 전극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어디든 다 갈 수 있죠. 사실 뭐 굳이 끌려간다라기보단 전극들이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H2O가 전극에 그냥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극 쪽으로 어쨌든 있는 건 니켈 2 플러스하고 H2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살펴보면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의 역할은 뭡니까? 네,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의 역할은 바로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를 공급하는 데 있죠. 그럼 여기는 뭐가 넘쳐나겠어요? 이렇게 전자가 넘쳐나겠죠? 그러면 넘쳐나는 전자가 무슨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자가 반응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전자가 반응하는 어떤 상황을 뭐라고 표현해요? 전자가 반응한다. 이걸 환원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쪽 마이너스 극에서 연결된 전극에서는 강제적으로 환원이 일어납니다.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을 뭐라고 하죠?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을 뭐라고 하죠? 캐소드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저 마이너스 극이 캐소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캐소드 전위에서 누가 반응할 수 있다? 니켈도 반응할 수 있고 H2O도 반응할 수 있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이때 1. 니켈 플러스의 환원 전위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환원 전위 표현해 주는 수식이 뭐죠? 환원 전위를 표현해 주는 수식이 뭐죠? 네른스트 방정식이죠. 자, 그러면 네른스트 방정식은 전위는 그다음 뭐로 니켈인데 니켈 2 플러스의 환원 전위죠. 자, 그럼 니켈 2 플러스가 네른스트 방정식으로 저 전위가 표현되려면 그다음 뭐가 쓰여집니까? 바로 요 녀석의 표준 전위 이 노트가 빼기 그다음 뭐죠? 빼기 0.5916 한 다음에 나누기 여기에 뭘 써야 되죠? 전자화학 양론 계수를 쓰면 되는데 지금은 하필 이 환원 반응식에서 전자화학 양론 계수가 여기 이제 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냥 쫑 써주면 되는 거죠. 곱하기 로그 요즘 뭘 쓰죠? 요 그 반응 지수를 써야 되는데 지금 니켈의 환원 반응에서 반응 지수는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까? 바로 반응 물분의 생성물 하면 되는데 얘는 고체니까 됐고 이 녀석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를 요렇게 됐죠? 자, 이때 문제에선 니켈 2 플러스의 환원 전위가 얼마로 표현되어 있어요? 니켈 2 플러스 환원 전위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0.23을 넣고 그리고 수용액으로 만들어 두었는데 니켈 클로라이드의 농도가 얼마예요? 0.1이죠? 그러면 이 말은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된다? 0.1을 넣어라. 그죠? 자, 그러면 0.1은 값이 얼마냐면요. 0.1은 이렇게 역수를 취한 거니까 10이죠. 그러면 로그 10은 그냥 1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1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계산이 편리한 게 여기다가 빼기 그냥 이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계산하면 이 경우 값이 자, 계산기 있으면 계산기 꺼내시고요. 계산기 꺼내. 자, 연습 계산기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자, 준석 한번 해봐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계산기 연습 한번 합시다. 자, 계산 한번 나와요. 마이너스 0.25485. 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0.25958이 나오죠. 958이 나오죠. 네. 내가 무엇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했죠? 바로 사칙연산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했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니켈의 환원전이 우선 이렇게 표현되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누구 환원전이 살펴봐야 되냐면 누구 환원전을 살펴보게 되냐면 바로 이제 누가 적분을 할 수 있느냐? H2O죠. 그래서 H2O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러면 H2O가 환원 반응이 되면 뭐가 되느냐를 쭉 살펴봤더니 여기서 H2O가 환원하는 반응식이 정보가 주어져 있나요? 뭐야? 그래서 H2O가 자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환원이죠, 그렇죠? 누가 만들어? 수소 기체가 만드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압 대시 수소라고 쓰면 자 네른스트 방정식이니까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죠? 이 노트 그다음 빼기 0.05916 한 다음에 나누기 뭐 써줘야 되는데 이 경우도 전자가 두 개군요. 자 곱하기 로그 하시고 이 반응에 뭘 쓰면 돼요?
요 반응의 환원전 요 반응의 말이 생각이 안 나냐. 반응 지수를 써주면 되죠. 자, 반응 지수 쓸 때 H2O 뭐로 표현돼요? 1이요. 반응 지수 표현 H2O는 1이죠. 왜? 활동도가 1이기 때문에. 용매니까요. 그죠? 용매 활동도를 1로 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자유전자도 활동도가 1.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만 표현해요? 얘하고 얘만 표현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쟤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괄호 열고 두 개 곱으로만 표현하면 되니까 H2의 뭐? 이런 표현은 부분합이죠. 기체니까 저 반응지수나 상수의 부분합으로 표현하면 되죠. 그 다음 곱하기 자, OH 중에 있으니까 OH-의 농도의 제곱 쓰는 이유는 알겠죠? 여기 앞에 화학장군 개수가 2니까. 되십니까? 자, 이때 여기서 이 반응의 표준 전위가 얼마? 마이너스 0.81227. 자, 그리고 문제의 편의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기체 나오면 다 뭐로 정하라고요? 어쩌고 저쩌고 기체 나오면 다 일기압으로 정하랍니다. 물론 모든 기체의 부분합이 일기압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문제의 편의를 위해서 일기압으로 두래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뭐라고 쓰라는 얘기입니까? 이 자리에다가 1 쓰면 되니까 로그 아니니 그냥 없는 놈 이렇게 취급하면 되겠죠. 아이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0.8227 한 다음에 요거 1이죠. 근데 여기 제곱이잖아요. 여기 제곱이죠. 그럼 샵 약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0.0 5916 하고 얘 뭐로 바뀌냐면 로그 OH 마이너스로 바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다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혹시 pH의 정의 기억나요? pH 정의는 마이너스 로그 A 플러스죠. 그런데 혹은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14 더하기 로그 OH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죠? 네. 맞나요? 맞아요. 왜냐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그 물의 자체 이온화 상수를 고려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만큼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이걸 넣으라는 얘기겠죠? 이 자리에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0.8227 빼기 0.05916 괄호 열고 pH 빼기 14 맞아요? 됐죠? 됐죠? 얘 열심히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세요. 시작! 자, 간단히 시작! 간단히 해주십시오. 시작! 이건 실제로 계산을 해서 맛을 봐야 돼요. 준석 계산했어요? pH 7일 때랑 이럴 때 아니. pH 그냥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계산하라. 이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단순하게 하라고요. 단순하게. 단순한 거. 단순하게 예쁘게 만들라고요. 오케이. 광고. 단순하게 예쁘게 만들라고요. 그럼 계산기 광고나. 공짜 계산기니까요. 세상엔 공짜가 없죠. 이걸 예쁘게 만드세요. 0.00
자, 계산하면 이것도 상수고 사실 요거 두 개 곱하면 상수죠. 두 개, 이 계산 값이 얼마로 나온다고? 불러줄래? 0.00 얼마? 554. 그 다음 빼기 0.0 5916 pH 맞나요? 네. 맞아.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이걸 무시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요 값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죠. 네. 만약 7 넣는다고 쳐봐요. 7. pH 7인 경우도 생기잖아요. 7 넣으면 이거 의미 있겠어 없겠어요? 없겠죠?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0.827이라는 숫자 있죠? 네. 요 0.822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0.05916에다가 곱하기 14에서 나온 숫자예요. 그러면 약 차이 나는 이유는 이 실험 데이터에 실험 오차가 있겠죠? 네, 그것 때문에 약간 나는 거고 원리적으로는 0.827은 이 두 개를 곱해서 표현한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뭐하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뭐만 남는다? 이 부분만 남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저 H2의 환원 전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0.0596 곱하기 pH. 알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 H 환원전위가 만약에 pH가 0이다. 환원전위는 얼마란 얘기예요? 0. 알겠어요? pH가 7이다. 바로 이걸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렇게 환원전위를 뭐로 표현할 수 있다? pH로 연동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로 끌려올 니켈하고 H2O인데 둘의 환원전위를 이렇게 표기해 보았습니다. 됐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시다. 그 다음 자 이제 여기는 됐죠? 계산 과정이니까 여기 지웁니다. 지워도 되겠어요? 빨리 쓰세요. 자, 다 썼죠? 자, 그 다음 8.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후보생들을 나요. 그럼 당연히 또 어디도 살펴봐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후보생들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 어디서도 살펴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플러스 극이겠죠. 두 번째 이 플러스 극 접근 가능한 게 누군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려놨죠. 플러스 극이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그럼 플러스 극으로 끌릴 수 있는 거는 누구하고 누구? 음이온과 물이 되겠습니다. 응? 뭐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 계산기는 저건 5, 6만 원이면 사는데 이건 100만 원짜리야.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당연하겠습니까? 네. 미국 사건 중에 하나.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 20년 1900년대 사건.
달 보낸 거예요. 달. 아, 나사 프로젝트, 나사. 달 거. 그때 사람 실어가지고 달 보낼 때, 그때 1960년이니까 컴퓨터가 없었어요. 있었죠? 그때 있었던 컴퓨터. 그래서 전산 수업 들으면 초반에 인트로덕션에 애니악 얘기 하잖아요. 뭐 그래서 그 1960년대 사람 전선에 실어서 달을 보낼 때 참여했던 그 당시 슈퍼컴퓨터 애니악의 사이즈가 이 건물 한 층에 다 들어올 정도였어요. 요 건물 한 층에 이 서버가 다 들어와요. 그게 그때 애니악의 컴퓨터의 크기였어요. 근데 60년에 곱하기 1000 하면, 곱하기 한 10,000 정도 하면 지금 여러분들 가진 휴대전화 성능이 돼요. 네, 그래서 애니악의 10,000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여러분들의 그 합니다. 근데 훨씬 더 작아졌다. 물리적으로는 10,000배가 아니라 100만 배, 1000만 배 더 성능이 강해진 거예요. 무슨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윤석이가 휴대 크기가 개성기 작다 뭐 감탄을 하는, 뭐 감탄할 만한 내용인 거죠. 네, 뭐. 자. 똑같은데? 그래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커질 예정이에요, 작아질 예정이에요? 작아질 컴퓨터는 점점점 작아질 예정이죠. 그래서 등장하는 컴퓨터가 뭐예요? 슈퍼 양자 컴퓨터. 그게 양자 컴퓨터죠. 양자 컴퓨터의 핵심은 뭐예요? 중첩되어 있다는 거죠, 정보가. 이게 뭐냐면 이게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걸 CPU라고 하잖아요. 네. 뭐 CPU도 사실은 반도체 회로 위에 조금 더 복잡하게 심은 어떤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반도체가 두 가지가 있죠. CPU가 메모리가 있잖아요. 메모리가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지만 이게 물질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얘가 조금 더 복잡하게 심어놓은 조금 더 얘보다는 단순하고. 근데 CPU가 됐건 메모리가 됐건 얘를 쫙 확대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도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니악 시절에는 이 도선과 도선 사이 거리가 뭐 밀리미터. 근데 이제 요즘은 이 사이가 마이크로미터인 거예요. 이 사이가 마이크로미터. 그럼 밀리미터 거리 넣었던 도선이 마이크로미터로 좁아지니까 아주 좁은 영역에 물질을 몰아 넣어서 동일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반도체를 겹쳐보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요즘은 요 사이 거리를 어디까지? 나노미터까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도선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전자기 유도죠. 전자기 유도를 배우면 이렇게 흐르면 이 뭐가 생겨요?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생기죠.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죠. 그러면 보통은 요 자기장하고 요 자기장 서로 합하면 돼요, 안 돼요? 가면 잡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공연장, 그 뭐 이렇게 음악 공연장에 서는 그 스피커 출력이 약해요, 강해요? 스피커 출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그 스피커에 연결되어 있는 도선에 지나가는 전류 하겠어요, 강하겠어요? 엄청 강해요. 어떻게 되냐면 그 공연장에서 하는 그 출력 그 전선은 그 주변에 유도되는 자기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지나가는 그 케이블 주변에서 유도 자기장이 강하게 만들어지고, 그런 스피커의 케이블이 공연장은 막 무지막 수백 다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 사이에 되겠어요. 어디 스피커는 소리가 이렇게 가고 어디 스피커는 이렇게 갈 때 거기서 딱 보각이 되면 노래를 원 수도 없게 스피커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이상한 잡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잡음을 음악 사람들은 둔감하게 느껴요, 민감하게 느껴요. 이게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주는 장치가 뭐냐? 이 사이에 뭐를 깐다? 부도체요. 부도체. 부도체로 쓰는 대부분의 물질이 뭐예요? 부도체로 쓰는 대부분의 물질. 플라스틱이요. 그래서 회로와 회로 사이에를 플라스틱. 이게 공연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소리가 전기 신호로 지나갈 때 그 전선을 플라스틱 피복으로 감싸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스틱도 품질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소리 신호 지날 때 구두자기장으로 나오는 신호를 막아주는 플라스틱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전문 공연장에서 활용하는 그러니까 전문 음악가용 케이블이 있어요. 이게 그게 1m당 1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이거 10m면은 줄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 하나도 이렇게 절연체가 들어가는데 이 절연체 부도체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반도체 생산에서 도선과 도선 사이를 절연시켜주는 플라스틱 이런 걸 전 세계에서 제일 잘 기술력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끝장나요. 그냥 돌아가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나눠 줄이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양자 터널 영상. 이런 식의 터널 현상이 벌어져요. 거리를 좁히잖아요. 부도체 막을 수가 없어요. 즉 이쪽 전기 신호하고 이쪽 전기 신호가 중첩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 전기 신호가 중첩이 된다는 얘기는 이 녀석을 제어하기 쉽다는 얘기니까 매우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거의 잡음으로 여겨졌던 거를 이게 이 잡음이 더 이상 잡음이 아니라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것까지 제어한다. 를 목적으로 하는 게 양자 컴퓨팅이라고 물질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연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내 예상은 아주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아주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공학 기술을 선 기술이라서 물질의 근본적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제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걸 성공해낼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펀드가 미국 같은 경우는 막 몇 조 원씩 때려 부어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또 누가 해내겠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는 마이너스 극의 적분 두 물질을 비교하는 물질 바로 염소하고 H2O입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극의 속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 극은 뭐 하는 게 플러스 극이죠? 자유전자를 바로 전자를 뽑아가는 거죠. 전자를 쪽쪽쪽 뽑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선 강제적 산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알겠죠? 강제적 산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강제적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 에노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표현해 볼 거냐면, 자, 앞서는 니켈하고 H2O의 환원 전이를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산화가 일어나죠. 그럼 여기서 뭘 표현하냐? 산화전이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요. 자, 이게 어디까지나 테크닉인데 그 전기화학 전지를 분석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산화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건 환원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건 그냥 다 무슨 반응 기준으로 작성을 했었어요? 환원 반응 기준으로 작성을 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두 개 더했어요, 뺐어요? 뺐어요. 두 개를 뺐죠. 그런데 전기 분해에서는 산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걔를 실제 산화로 표현하는 게 경험적으로 좀 편해요. 그러니까 전기 분해도 둘 다 환원으로 만들어서 빼도 되는데, 그래도 돼요. 원리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원칙적으로 하는 건데, 수식을 막 계산하다 보면 전기 분해는 산화 반응의 경우 산화로 따로 써주는 게 오히려 좀 편합니다. 예, 그래서 산화로 쓰고 그럼 전이를 빼서 나타낸다는 얘기 있어요? 더해서 나타낸다는 얘기 있어요? 더해서 전체 전이를 표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데 조금 더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때 요 물질에 대한 환원전이 말고 실제 일어나는 산화전이 표현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Cl-의 산화 반응 말고 환원 반응 쓸게요. 환원 반응 말고 산화 반응 써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실제 일어나는 산화를 써볼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어디서 영감 받으시면 되겠어요? 바로 제시되어 있는 이 데이터에서 영감을 받으시면 되겠죠? Cl2 기체의 환원 반응이 있으니까 그 연산을 시키면 이 녀석의 산화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요거를 토대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자, 전자가 오른쪽에 있는 걸로 보아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확실히 산화인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의 표준전이는 이제 더 이상 산화전이에요, 환원전이에요? 이때는 산화전이가 되겠죠? 그러면 환원전이로부터 값을 어떻게 써줘야 되겠어요? 마이너스를 써서 방향을 바꿔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이 상태로 뭐를 적용한다? 네른스트 방정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네른스트 방정식은 방정식 자체가 산화환원이 구분되어 산화환원이 구분이 안 돼요. 방정식 자체는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누가 되는? Cl-가 Cl2가 되는. 알겠죠? Cl-가 Cl2가 되는. 그럼 잘 봐. Cl-는 산화수가 뭐예요? 1-죠. Cl2는 산화수가 뭐예요? 0이죠. 마이너스 0이 되는 건 산화수가 산화예요? 산화. 이때 요 녀석의 표준전이 빼기 00 5916 나누기 자, 뭐로 나눠줄까요? 전자 활용 개수죠? 왜? 여기서도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 곱하기 로그 뭐분의 뭐? 로그 뭐? 여기다 뭐 써야 돼요? 바로 나와 있는 반응식에 반응 지수 써야 되죠. 반응 지수는 어쨌거나 이것분의 요거 넣어주시면 C 마이너스 제곱 분의 얘는 이제 기체죠. 기체는 뭐로 표현해요? 부분압으로 표현해요. 됐죠? 요게 여기에 있는 Cl-의 산화 반응에 대한 산화전이. 알겠죠? 이 산화전이 계산할 때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넣으면 요 경우 표준전이 얼마라고요? 표준전이 마이너스 1.36. 요거 부호 조심. 요거 헷갈리면 그냥 나가리예요. 알겠죠? 이거 나가리. 자, 그 다음 Cl-2는 얼마예요 지금? Cl- 농도가 지금 얼마예요? Cl 농도. 지금 현재 농도 얼마예요? 농도 얼마예요? 여기 얼마예요? 0.05. 정말 다들 이럴 거예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다시 한번. 얘 농도 얼마예요? 0.1.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 거지? 얼마입니까?
0.2몰이죠. 준서가 왜 0.2몰이에요? 왜 0.2? NaCl2가 0.1몰이라고 했죠? 네. 그럼 녹으면 니켈 하나 녹으면 염소가 몇 개 녹아요? 두개 나와요. 그럼 현재 니켈 농도가 0.1이요. 그럼 염소 농도는 0.2. 이걸 모른다고요? 아, 그러니까 어디서 등급이 갈리는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고 못 받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요. 근데 꼴랑 저런 걸로 인간의 그레이드를 나누는 거죠.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지만 권력이 없으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순응해야죠. 알겠죠? 준서가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뭐가 결정이야? 사칙이요. 사칙은 준서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돼. 알겠죠? 자, 얘 현재 농도가 얼마? 2.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기체의 부분합은 다 얼마로 하기로 했어요? 1. 부분합은 다 1로 두기로 했죠? 오, 그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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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려져 있죠? 그럼 얘는 쭈루룩 구체적으로 값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쭈루룩 계산하면 값이 얼마쯤 나오느냐? 마이너스 1.401V 정도가 나오나? 아니. 자, 빨리 계산해. 빨리 계산해. 빨리 계산해서 빨리 불러. 빨리 계산기 들고 계산. 연습해야 돼요. 빨리 계산해 빨리. 뭐야? 마이너스 음. 1.284. 큰일 났네. 마이너스 1.47832. 네. 계산기로 계산도 못해. 자, 그리고 준서가 다시 뭐라고요? 얼마라고? 마이너스 1.47832요. 4치? 4치요. 정말로요? 자, 계산기 보여줘봐요. 치 아니게 걸려. 아 뭐야? 4는 저기서 그냥 4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와 잠시만요. 정말 안 되죠. 음? 마이너스 1.480. 자, 계산기 줘봐요. 잠깐만요. 제곱을 안 했네. 나왔어요. 얼마나? 네. 당신. 마이너스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준서가 인생은 뭐 결정한다고? 4치 여자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알겠죠? 백날 가리키면 뭐예요? 백날 공부하면 뭐예요? 답안지 이상하게 써놓을 텐데. 아니 저는 로그 2를 0.3으로 살짝 근사해서 풀어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죠. 네. 여긴 로그 2가 아니고 로그 5를 써야죠. 아 그 빼기 로그 2에
0.2면 0.2는 얘가 0.2면은 위에가 2분의 10이니까 5잖아요. 네. 제곱이니까 25죠. 로그 25. 아니 1마 로그 2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뭐요? 0.3을 빼서 했는데 살짝 0.00 뭐 하여튼 뭐 그래 뭐 하여튼 그래. 네. 에? 여기에 로그 2가 왜 나와요? 좀 그렇게 해서 풀었는데 로그 5로 풀어야 돼. 로그 5로 풀어야죠. 로그 이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 10 빼기 로그 2를 해서 로그 10 빼기 로그 2. 아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해서 로그를 그래. 뭐야. 어째 anyway 그래. 여하튼 계산기를 쓰자고요. 아휴. 자, 그다음 두 번째 2. 자, 그다음 누구? H2O. 자, 이때는 또 H2O의 산화전인 거죠. 맞나요? 네. 됐죠? 자, 그럼 이때 H2의 산화 반응을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H2의 산화 반응이 지금 문제에 뭐 나와 있나? 나와 있습니다. 오, 바로 요거죠. 요거. 네. 자, 산소의 환원 반응인데 역반응이면 H2의 산화 반응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얘를 고스란히 반응식을 다시 재구성을 하면 짜잔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이 녀석의 표준 전위는 얼매? 얘 표준 전위 얼매? 마이너스 1. 바로 마이너스 1.29V 맞나요? 환원 반응 1.29니까 역반응인 산화 반응은 마이너스 1.29V 됐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네른스트 방정식을 적용할게요. 자, 누가 되는 거죠? H2O가 되는 거예요. H2O가 뭐가 되는 반응이에요? O2가 되는 반응이죠? 자, H2O에서 산소 산화수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죠. 그런데 산소에서 산소 산화수는 0. 0이죠? 그러면 이 과정은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산화죠. 그래서 지금 이게 환원이 아니라 산화전위를 직접 쓴 것. 알겠죠? 자, 요거는 이 녀석의 표준 전위 빼기 0.05916 나누기 뭐가 되겠습니까? 나누기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나누기 2. 왜? 여기 전자화학 양론계수가 계속 2로 조절을 해 두었기 때문에. 그 다음 곱하기 로그 뭐분의 뭐?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반응지수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H2O는 표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활동도가 1이고 6매라서 용매니까요. 좋아요. 그러면 누구만 표현하면 되겠어요? O2 O H 플러스만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괄호를 열고 자 O2의 부분합에 루트인 건 알겠죠? 네. 앞에 2분의 1승이니까 그 다음 곱하기 H 플러스하고 여기에는 제곱 여기 앞에 화학연료 계수가 2니까 제곱 됐나요? 네.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표준 전위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229V 됐죠? 네. 그리고 기체는 다 뭐로 하기로 했어요? 1 1ATM으로 두기로 했으니까 사실 뭐 기체 부분은 없다 됐죠? 그런데 이를 탁 넘기면 이가 뼈병이 되겠죠?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예쁘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쁘게 쓰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얘를 예쁘게 표현하면 어떻게 마이너스 1.28 응. 0 마이너스 2 H 플러스 얘를 예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석. 마이너스 1.2 응. A 0.016 H 플러스요?
바로 봐. 마이너스 1. 자, 틀린 건 아닌데. 아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특수가 아니고요. 이 숫자 그대로 쓰시고 0.5을 또 그대로 쓰면 되는데 2하고 2가 약분되면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가 남잖아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고요? pH요. 그런데 이렇게 쓰기를 원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pH가 나왔잖아요. 이게 있었으면 얘도 이렇게 표현하면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pH로 바꿔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알겠죠? 예? 그렇죠? 좋아. 자, 요까지 계산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까지가 뭐냐면은 그 전체 문제를 푼 게 아니고 전체 문제를 풀기 위한 여기까지가 빌드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는 요렇게 여기까지가 아니라 빌드업이야. 빌드업.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의 계산 결과를 조금 이제 단순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렇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마이너스 극에 접근하는 환원전이 있죠. 환원전이.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원이 벌어져. 환원. 그 전이가 의 경우 얼마? 마이너스 0.25958V 됐죠? 최종적으로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 필요 없고 자, 필요 없어. 이제 이 결과만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때 어떻게 쓸 거냐면 2 플러스가 뭐 되는 반응이죠? 니켈 2 플러스가 뭐 되는 반응이에요? 니켈 되는 게 뭐냐면은 현 환원이죠. 요때 이가 얼마? 마이너스 0.2958V 됐죠? 그 다음 누가 또 환원할 수 있냐면 H2가 수소기체로 환원할 수 있죠. 그때 그 어떻게 표현해요? 마이너스 0.005916pH 그래서 요거 다 있고 이제 다 필요 없고 요거만 남으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따로 짜잔 됐습니까? 요게 마이너스 1입니다. 이와 이 어디서 벌어져요? 플러스 극에서 나타나죠. 자, 플러스 극에서는 아시다시피 저기 써놓은 바에 의하면 산화되는데요. 네, 산화되. 그래서 후보로 골라놓은 게 누구하고 누구예요? 후보로 골라놓은 게 염소하고 H2O죠. 그럼 저 플러스에서 Cl-가 Cl2가 되는 산화 전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1.491V 그리고 또 누가 경쟁해요? H2O가 산화가 또 일어날 수 있죠. 그때 전이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25 더하기 9 더하기 5 pH 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요 두 개가 플러스 극에서는 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나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요 두 반응이 플러스 극에서는 요 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나요? 네. 경쟁하는 겁니다. 경쟁하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 중에 더 우세한 게 하나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우, 오케이. 그러면 네.
조건이 저 뒤에 있는 전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분해는 이렇게 왜냐면 누가 할 수 있는 마이너스 극으로 누가 있느냐를 모두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한 다음에 그 경쟁자들 중 누가 더 잘 될 것이다. 경쟁자들 중 누가 더 잘 될 것이다를 경우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전기분해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원론적 방법. 알겠죠? 그래서 아까 주가 들어오자마자 이거 수능 문제네 그러더라고요. 지우가 들어오자마자 수능 문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능에서 이걸 출제하면 소송 걸린다고 했거든요. 수능에 이런 거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나올 리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 문제는 소개해드리는 이 문제는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 것? 옥스토비 책에 수록되어 있는 연습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보자. 자 그러면 이제 3 조건에 따른 를 예측해 봅시다. 이 예측은 항상 뭐냐? 전위가 큰 것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전위가 뭐 한 거야? 큰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1. pH가 7. pH가 7. 자, 그러면 첫 번째 1. 캐소드. 자, 캐소드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경쟁해요? 캐소드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경쟁해요? 니켈과 물이 경쟁하죠. 자, 그럼 저 캐소드에서 니켈 2 플러스가 니켈이 되는 것과 앞에다 쓸까? 니켈 2 플러스가 니켈이 되는 것과 H2O가 소기체가 되는 이 두 개가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니켈의 환원 전위는 마이너스 0.25958로 정해져 있고 H2O의 환원 전위는 마이너스 0.05916 곱하기 pH 자리에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7을 넣으라는 얘기죠. 어디가 커요? 니켈이 더 커요. 어디가 큽니까? 바로 이쪽이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위가 무조건 뭐 한 거? 큰 것이 선택된다. 그죠? 그러면 이 경우 둘 중에 어디가 그래도 더 큽니까? 니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캐소드에서 실제 일어나는 반응. 실제 일어나는 반응. 캐소드 썼고. 잠깐만. 실제 일어나는 반응. 뭐겠어요? 니켈 2 플러스가 전자 두 개 반응해서 니켈 솔리드가 되는 반응이 저 캐소드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마이너스 극에서요.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2. 캐소드 말고 또 어디 해볼까요? 에노드요. 그러면 에노드는 플러스 극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현재 지금 플러스 극이죠? 맞습니까? 그럼 플러스 극에서는 누구하고 누구 경쟁이 벌어져요? 얘 사이의 경쟁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CL에는 전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H2가 2가 되는 전이 있을 거예요. 자, 마이너스가 염소 전이는 변해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마이너스 1. 그런데 현재 지금 이 녀석의 가 산소가 되는 전 마이너스 1.229 더하기 0.5916 다음에 pH 자리에 뭘 넣어라? 자리에 1을 넣어야 돼요. 대소 비교하세요. 왼쪽이 더 큰가? 어디가 더 크냐? maybe 더 클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전이가 큰 게 결정된다. 그래서 캐소드 쪽에서는 요 반응이 벌어지는 거고 에노드에서는 무슨 반응이 벌어지는 거야? 요게 벌어지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실제 일어나는 반응 그게 뭐란 얘기입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요 반응이 벌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H5가 2.15S가 되고 그 다음 EH 플러스에 전자 두 개가 떨어져 나오는 반응이 현재 플러스 극에서 벌어질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전체 반응 어떻게 작성돼요? 전체 반응은 하고 환원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요거는 하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더하면 되겠죠. 왜냐면 산화도 실제로 산화로 썼으니까. 그럼 두 개를 고스란히 쓰면 이때 전체 반응은 짜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pH 7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삭출돼요? 니켈이 삭출되고요. 플러스 극에서 뭐가 발생해요?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발생한다라고 논술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전체 반응이 이러하다면 이 경우 전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전체 전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우수한 반응 전이들의 차를 담는 거죠. 바로 전체 전이는 환원 전이가 얼마로 계산됐어요? 요거죠. 산화 전이가 어떻게 계산됐어요? 요거죠? 요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빼면 되겠네. 더해야지. 두 개를 뺐어요, 더했어요, 지금은? 더했어요. 더했죠. 전이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요 값하고 요 값 계산하세요. 계산 잘하세요. 계산하세요, 빨리. 약 마이너스 이상한 거 하지 마. 빨리 두드려. 빨리. 이상한 거 하지 마. 빨리. 자, 얼마나 오니까? 마이너스 0.9280. 마이너스 1.0746. 자, 둘 중 하나는 실수한 거죠? 둘 중 하나는 맞고 둘 중 하나는 실수했습니다. 뭐지? 둘 중 한 명 맞다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틀린 것 같습니다. 내가 틀린 것 같은데. 잠깐만. 네.
수험이 맞다고요? 네. 가위바위보 원래? 가위바위보. 진짜로 아이고. 내가 맞을 것 같아. 틀린 것 같은데. 자,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0.5553. 0.55라고요? 마이너스. 계산기 줘봐요. 죄송합니다. 네, 줘봐요. 죄송해요. 제 잘못했어요. 기억 키운다. 기억 키운다. 마이너스 1.7446이요. 이걸 어떡할 겁니까? 사소합니다. 사소합니다. 어? 아, 예, 물론 사소하죠. 근데 인생은 결정된다는 것을. 바로 마이너스 1.070744 뭐 45 뭐 이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맞아. 이때 필요한 외부 전원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까? 1.0745. 이 외부 전원이라는 게 여기서 공급한 에너지에 뭐보다 커야 되겠어요? 뭐보다 커야 되겠어요? 1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래서 1.0745보다 큰 전원을 걸어야 이 방이 강제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죠. 됐죠? 네. 그러면 1번 pH 7 했죠? 네. 그럼 2번 pH 0 할 수 있겠어요? 네. 원리적으로는 알겠죠? 네. 원리적으로는 알 텐데 다 틀리겠죠? 아니요. 이런 것도 못하는데 뭐가 아니오예요? 아니 살짝 실수를 발음으로. 어? 그러니까 뭐냐면 아는 것과 성적을 획득하는 건 아주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발 연산 좀 잘해요. 알겠죠? 그럼 7이 이러니까 0은 여기 해설지가 있어. 해설지를 살펴보라 이런. 이 문제가 연수 45인가? 45입니다. 너 사진 뭐라고 돼 있어? 이건 아닌데. 어디 갔어? 그래서 내가 책을 나눠줬는데 왜 책을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버리고 왔죠. 아니 들고 왔어요. 어? 지우도 버렸죠, 진지게. 저는 어. 사물 안에 있어요. 그게 버린 거지. 사물 안에 소중한 책들을 다 넣고 있어요. 버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0일 때도 할 수 있겠어요? 네. 해볼까요? 안 해봐도 되겠어요? 이것은 계산. 계산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계산만 잘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 해볼까요? 안 해봐도 되겠어요? 다한 것 같아요. 뭐라고? 당했다고요? 뭐라고? 다 해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믿어볼게요. 예. 준석이 해볼 수 있겠어요? 예. 당연히 지금 끝나자마자 해봐야 되겠어요? 안 해봐야 아 되겠어요? 해봐야죠. 해봐야 되겠죠? 거기 해놓은 거 있으니까 보고 그냥 살펴봐야겠죠? 지우야 여기 있다. 알고 있어요. 오기 전에 봤습니다. 오케이 됐다.